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재명의 선거법 이 항소심 판결을 지켜본 국민들은 망연자실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법원이 저럴 수가 있을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 선거법치고는 의례적으로 이 종형을 선고했는데, 그런데 이 항소심은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재판이고, 재판이 바로 정치고, 정치가 바로 봐주기 우리 편.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로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아주 여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너무나 많이 우리는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재판이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재명이 이 선거법 재판 항소심에서는 거의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빨리 발표하라. 자, 빨리 심판하라. 이렇게 했는데 정작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선거법 항소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고 조용했습니다. 자, 그게 미리 답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 미리 답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 자, 여기 나와 있던 이 판사들만 하더라도 지금 그동안 굉장히 이 논란이 됐던 인물들입니다. 자, 이재명의 면죄부를 준 이 판사들. 자, 최은정 판사, 그리고 정재호 판사, 정재호 부장판사입니다. 그리고 이예설 판사. 자, 최은정은 31기고 경북 포항입니다. 정재호는 호남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 이예설은 31기 전남 순천입니다. 순천. 자, 그러니까 이예설과 정재호가 제2의 김동연 역할을 해서 또 한 번 이재명을 구출한 것 아닐까. 이런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동연 판사도 이재명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위정교사는 녹음 테이프까지 나와가지고 모두가 명백하게 법정 구속까지 얘기했는데, 그런데 무죄를 선고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최은정과 정재호, 이예설, 자, 이자들도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줬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선거법에서 1심에서 김만배가 작업을 해가지고 180억 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180억. 그런데 그 판사에게 직접 주지 않고 그 판사의 가장 친한 지인에게 그 회사를 경영하는데 거기 돈을 180억을 줬다. 그게 김만배가 유동규 씨에게 했다고 유동규 씨가 직접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판사, 항소심 판사, 거기는 씨알도 안 먹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야말로 이재명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180억을 쓰고 나니까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항소심, 거기가 바로 권순일이가 있는데, 그때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나고 작업을 했다. 8번 만났다. 그런데 만배가 권순일을 만난 그 상황점에서 유동규 씨가 말하기를, 그때 권순일에게 국무총리를 시키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주겠다. 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내용들입니다. 이 서정욱 변호사도 이 이야기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뭔가 D를 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굉장히 우리 쪽에는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국토부 영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때에 국토부가 바로 협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용도 변경을 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부인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국토부가 그 당시에 이재명 쪽 성남시장에게 준 용도 변경 관련해서 회신입니다. 국토부가 여기 보면은 종전 부동산 용도 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해달라 하니까, 그때 회신 내용 중에 맨 밑에 귀시에서 적이 판단해야 함. 귀시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적이 알아서 판단해라.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하라고 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고 하면, 이게 이제 용도 변경을 한 건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했는데, 그때 김임섭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 그 아시아 디벨로퍼에 관계돼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재명이 부탁하고 나니까, 원래 용도 변경은 한 개 아니 두 개인데 그걸 무려 4개나 상향 조정해줬고, 그래서 백현동의 그 아파트를 옹벽 아파트 쳐가지고 빡빡하게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옹벽 아파트가 무너질 위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커뮤니티 센터는 아직 시설도 활용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적을 받으니까 그걸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걸 국토부가 협박했다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자, 이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의견 표명이다. 이재명의 의견 표명이다. 자, 거짓말해도 의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재명 라인에서 개입해가지고 지금 이 판사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접촉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 그럼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조용히 했지 않았을까? 아니면 여기 필사적으로 매달렸을 텐데, 필사적으로. 자, 이재명은 오늘도 방탄복을 입고 생쇼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이 갑자기 러시아 권총으로 자기를 암살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서 잠적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활동한 게 바로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광주에 내려서 5.18 하고, 그래서 거기 이번에 이 판사 중에 지금 정재호와 이예슬 판사, 이 사람들이 호남 지역 출신이니까 거기 이 사람들, 거기 인맥들 또는 거기 측근들 접촉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까지 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까? 너무나 봐줬다는 게 아주 확실하게 봐주는 게 말하자면 티가 나는 이런 판결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이 범죄 혐의는 따져보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서라도 범죄 혐의가 돼서는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할 텐데, 오히려 지금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 자, 이게 지금 이재명의 사진, 골프를 쳤다고 사진 4명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SNS상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됐다고 사진판을 찍습니다. 그것도 사진판을 확대합니다. 그럼 이것도 무죄가 확대한 거, 그것도 그러면 왜곡한 거니까. 고속도로에 승용차가 지나가면 승용차 전체를 찍어야지. 왜 사진판, 그 번호판만 찍나? 이것도 확대했으니까 이것도 조작된 건 아닌가? 지금 조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그러니까 이런 판결을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이런 판결을 한 판사들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고, 자, 이 판세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법원이 지금 조롱받고 불신받고 비판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뭔가 딜을 하지 않았을까. 이 정재호 부장판사는 이제 곧 얼마 있으면 법복을 벗는다고 하니까 뭔가 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판결을 해서 이 법 판결을 한 이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